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정윤입니다. 조지 국내 증시 반등을 잘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 결과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체감은 상당히 좋은 그런 증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미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국내 지수 역시도 시장에서 어느 라인대를 넘어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지수가 딱 2,300이라는 자리대 라인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거래대금이 8조 4천억이니까 거래대금은 역시 작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동반 매수를 보여주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 1.26% 상승해서 305.6포인트로 마감되었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05에서 307.5포인트 이 라인을 얼마큼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어제 회복했다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이 선물주에서 매수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576개야 매수를 했다가 되고요. 누적 순매도가 이제 4,400개야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800포인트대를 다시금 회복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6조 5천억으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역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이어지는 모습은 동일했다가 됩니다. 자, 어제 국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11월 1일 날 발표됐었던 국내 수출인데 10월 달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비해서는 이제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고 발표되었었죠. 다만 이제 추석이라는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일수 자체가 좀 작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10월 달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6% 감소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은 실제적으로 국내 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휴일이 많기 때문에 9월과 10월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별 수출을 보게 되면은 일별 수출에서는 오히려 5.6% 전년 대비 증가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출 자체가 2019년도에 이제 9월 달과 10월 달 이때의 수출 부분 수출 금액보다 더 높은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수출 경기가 상당히 크게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달에 유럽에서 일부 경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아무래도 수출 자체가 약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출 개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증가 품목을 좀 보도록 하죠. 수출 증가 품목을 보게 되면 우선은 바이오 헬스, 진단 키트라든지 이쪽에서의 수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볼 경우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될 거고요. 그다음 컴퓨터 쪽에서가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쪽이 확대가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컴퓨터 쪽에서도 수출 증가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리고 가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고요. 자동차가 이제 9월 달과 10월 달 상당히 수출 개선이 잘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다음 반도체 역시 수출이 소폭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이 좀 수출 증가가 못 나온 그런 케이스였고, 그다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어느 정도 맞춰준다. 사실 수출적인 부분에서 잘 안 나왔다라는 쪽이 이제 화학 쪽 그리고 선박 그리고 석유 제품 이런 쪽이 주로 수출 증가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재 쪽에서도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가 지나고 나면은 비수기에 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출이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뭐 여전히 잘 나온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지만 실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미 대선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차이신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컨센스 53을 상회한 53.6으로 발표가 되었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인해서 구매자 관리 지수가 크게 무너진 다음에
8개월째 연속 상승을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1년도 11월 달 이후로 53.6이라는 최고치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에서 생산이라든지 이제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관문제 같은 이런 소비 시즌에 들어온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역시 49억 위안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0.4에서 1.6%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0.4% 상승이 나타난 반면 다우지수가 1.6%라는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우선은 미 대선 이후에 부양책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치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미증시가 하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증시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에도 유입이 되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는 바이든이 당선됐을 경우에 기대치가 높은 쪽이 주로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유 서비스라든지 소재, 산업재, 금융, 자동차 부품 등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된 반면 이제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기술주들 일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거나 보합권 정도로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동성 지수가 2.3% 하락한 37 정도로 소폭 내려왔고요. 유가는 36.8불로 다시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됩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1.7% 정도 올라가면서 다시금 66선까지 올라왔고요. 달러 인덱스는 큰 변동이 없었다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한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1133원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됩니다. 자, 미증시에서 이제 강세란 부분이 대형 가치 이쪽에서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될 경우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기 민감 가치 쪽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하단 자리대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중간 마디대에 조금 아래자리 때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 가치 같은 경우가 어제 상승이 1.97% 상승하면서 다우지수와 S&P를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실질적으로 이제 상단 자리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시장 자체의 트렌드가 이제 아무래도 앞전에 시장을 끌고 갔었던 빅테크보다는 경기 가치주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가치 쪽에서가 좀 더 그 모습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내 준다고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 같은 경우는 어제 2.44%의 상승을 보여줬다 그런다. 전체적으로 상가 패턴을 만든 상태에서 하단에서의 지지를 만들고 중간 마디 이상 올라왔다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단 자리대를 앞전에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지만 미증시의 하락 영향을 그나마 덜 받았고 그리고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나중에 상단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대형 성장 ETF가 대형 성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빵 관련주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서나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조정 역시도 굉장히 가팔랐고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도 앞전에 상단 자리에서 겨우 맞고 떨어졌다는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가 0.3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굉장히 미약했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증시가 앞전에 8월 달까지 상승했던 그런 과정과 앞전에 또 반등하고 조정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고 그리고 경기 민감이 상대적인 강한 흐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내 증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에서의 트렌드 자체가 경기 관련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되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사실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미 대선에 따른 결과가 아직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겠지만 시장에서 이만큼이면 충분히 선반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반등세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우선은 이제 은행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미 대선 결과가 누가 나오던 간에 누가 당선이 되는 간에 결국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과 연말 배달했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철강이라든지 항공, 해운, 조선 그리고 자동차, 증권까지 해서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제약 쪽에서도 강세를 좀 띄었고 유통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 강세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기 민감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 화학에 대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LG 화학은 기관과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좀 출회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다.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그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제 은행주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되고 현대차 역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다가 되죠. 그리고 이제 미증시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 그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린주들, 바이든의 정책 관련주 이런 쪽에서도 역시 동반 매수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작았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거래 대금이 그래도 있었지만 밑에 쪽에서는 동반 매수였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IT 이런 쪽에서가 전반적으로 매도 좀 나왔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SK텔레콤, 현대모비스, NC소프트 이런 쪽 역시 매도가 나왔다 되죠. 그래서 통신 쪽에서는 약간 방어조 성향이다라는 측면에서 요 근래 매도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약바이오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세트론 같은 이런 쪽에서 역시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의 수급을 볼 때는 기관은 비슷하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이라든지 이런 금융주, 은행주에 대해서 매수 들어온 모습이었고,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라든지 이제 현대제철 같은 철가 역시 들어온 모습 보여줬다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LG화학,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왔다는데,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얼만큼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현재는 밸류 부담을 느낀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 역시 기관에서 매도가 이어진다는 부분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데, 많이 올라가거나 그리고 성장에 대한 타이틀을 쥐고 있는 쪽은 주로 매도를 하고, 반대로 경기 민감 가치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구조, 이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월간 단위로 볼 때 일평균 거래 대금입니다. 사실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동학개미라고 하면서 상당히 증시에 많이 유입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실제로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한 군데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을 때가 보통 6조에서 8조 정도, 이 정도가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급증하면서 한때는 14조, 16조 이렇게까지 나타났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굉장히 큰 폭의 급증이 나타났다는다. 이 거래 대금의 증가가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돈을 가지고 매매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신용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많았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났다가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가파르게 내려왔다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또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예전에 가장 높았던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정상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원래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실질적으로 60% 정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평균적으로는 55% 전후가 거의 일반적인 형태였었는데, 이 부분 역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 부분이 바로 8월 달이었습니다. 그럼 8월 달에가 어떤 흐름이었냐면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7이라는 쪽에 대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그런 구간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는 빅7이 상대적인 약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서서히 감소되면서 이제 65% 정도까지 내려왔다 되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인이나 기관에서의 흐름 자체, 수급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개인들의 거래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시장에서 그동안 개인들의 성향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더 간다라고 달려들고 반대로 빠질 때는 더 빠진다라고 던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도록 하죠.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300이라는 자릿대를 회복을 했다 되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박스권이 길어진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 이렇게 되게 되면 매물대가 가장 많았던 자릿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9월 달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매물대가 2410포인트 전후가 가장 매물대가 많았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매물대가 많은 자리는 2350에서 2370이 돼 있죠.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할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2400이라든지 2450짜리에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2350이라든지 70짜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물 자체가 2350에서 70이 가장 큰 매물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가 될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9월 달부터 다시금 하락 추세에 나타났던 자리대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밑쪽에가 매물이 오히려 얇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에서 2350이라서 70이라는 자리대가 결국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바로 이번 주에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에서는 이 라인대가 최대 매물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라인대를 넘어가고 나서 11월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기간에서의 수급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더 윗자리에 크게 기대치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지수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도 사실 비슷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대형지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매물이 가장 많았던 자리대가 실제로 이 윗자리가 되겠죠. 근데 이 자리대 역시 시장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최대 매물대가 2300에서 2330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구간대까지가 아직까지 지수로 볼 때는 한 3% 이상 상승이 나와야지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들인데 지금 모양상에서는 상가 패턴은 계속해서 전개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면 사실 앞전처럼 거래 대금이 뭐 10조, 12조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돌파하고 그 윗자리가 매물이 얇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대를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선거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얼만큼 빨리 해소가 되느냐 결국 이 싸움이 되는 거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똑같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최대 매물대가 바로 여기가 됐죠. 835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830부터 문제는 여기까지 매물대가 여전히 두꺼운 거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흐름인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8월 달 중순에 고가를 만들고 거의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박스권 형태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월 중순 오히려 한 달 늦게 고가를 만들고 떨어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매물대가 이 밑자리가 상당히 두껍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미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뭐 사전 투표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현장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실제로 미 선거의 결과 자체가 상당히 늦게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5차 추가 부양책 이 부분을 얼만큼 크게 할 거냐 사실 그 부분인 거고 실제로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가반을 차지해 놓은 상태에서 상원에서가 민주당이 가반을 차지할 거냐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시장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갈 경우는 시장에서 5차 추가 부양책 규모가 2조 2천억 플러스 알파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가반을 차지했을 때도 최소 2조 2천억 불 정도의 대규모 부양책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근데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바이든이 당선됐는데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눠 가질 경우 그때는 부양책 규모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한 거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원이 나눠진다 했을 때도
동일한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블루웨이브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자체도 상당히 크다라고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국내 같은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우선은 이제 미 대선 결과 어떻게 끝나냐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이어갈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느냐 이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지표가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도 상승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 자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수출도 잘 나온다 똑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일부 미 지역에 따른 이제 경제 봉쇄가 일부 나타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11월 달 이때는 경기 자체가 아무래도 수출 여건이 좋지 않겠다라는 관망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4분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수출 경기는 그대로 좋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부분은 역시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밴드는 동일한데 이번 주 밴드의 상단이라고 써놓은 2370이라는 자리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자리의 마지막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2370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은 역시 동일하죠. 반등이 나타날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 보시면 좋다가 될 것이고 경기민감 가치주, 실적 호전주 이쪽이 역시 중요하다가 들어간다. 순서가 약간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국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 했을 때가 기대치가 높아진다 되고 실적 자체는 뭐 여전히 좋다는 부분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철강 같은 경우가 소재 내에서도 상당히 요즘은 강하다가 되는데 철강과 화학 둘을 비교할 때 현재 시점에서는 화학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끝나고 나면은 비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화학 제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업황에서는 철강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가 성수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철강이 더 좋다는 관점이고요. 배당에서는 은행만 여전히 중심으로 가자는 부분은 아무래도 증권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다 되지만 4분기는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역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에서는 은행만 보자는 관점 동일한 케이스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 잘 나왔죠. 그리고 수주 자체도 이 여건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됩니다. 그래서 건설 자체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중심의 IT는 여전히 뭐 이게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로 외국인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다 했을 때는 상당히 이쪽이 무게가 많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순서 자체가 조금은 반도체 중심 IT는 뒤로 빠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 대선 결과가 이제 며칠이 안 남았죠. 실제 내일 우리나라 장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긴 할 텐데 결과가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안 좋은 쪽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아주 큰 폭의 하락 추세로 바뀌거나 그런 건 역시 없다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변동 자체가 기회가 될지 그 부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